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순간 50대 이후가 되면 돈 문제는 단순히 월급이 끊기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퇴직 후 생활비, 국민연금, 기초연금, 병원비, 간병비, 자녀 지원, 부모님 부양까지 한꺼번에 얽히기 시작합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의외로 크게 당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내가 직장 가입자였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고 회사가 일부를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끊기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하면 아들 밑으로 들어가면 되지. 딸이 직장 다니니까 피부양자로 올리면 되겠지. 나는 이제 일도 안 하는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낼 일이 있겠어. 집 한 채밖에 없고. 연금 조금 받는 건데 당연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단순히 부모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직장 가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부모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부양 요건을 모두 봅니다. 어느 한 기준에서 걸리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소득도 별로 없는데 왜 탈락했지? 집 한 채 때문에 그런가? 국민연금 조금 받는 것도 문제가 되나? 은행 이자 조금 받은 것 때문인가? 사업자 등록만 해놨는데 왜 안 된다는 거지?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 거야? 이런 걱정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건강보험 제도를 어렵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50대와 60대가 퇴직 전후에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돈 관리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피부양자는 가족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재산, 사업자 등록, 임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부부조건, 자녀의 직장가입자 자격까지 함께 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양자는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직장 다니면 부모는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일부만 맞습니다. 자녀가 직장 가입자여야 피부양자 등록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관계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부모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억울해합니다. 나는 월급도 없는데 왜 안 되나?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왜 재산이 많다고 하나?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받는 건데. 왜 소득으로 보나? 예금은 병원비로 모아둔 돈인데 왜 문제가 되나? 이렇게 느낍니다.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도는 실제 생활에 답답함만 보지 않습니다. 세법상 소득, 재산세 과세표준,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생활이 빠듯하다고 느껴도 제도상으로는 피부양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간 소득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가장 대표적인 순간은 소득 기준에 걸릴 때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이 없으니 소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직했으니 돈 버는 게 없고 연금 조금 받는 건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은행 이자 몇 푼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상 소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와 배당 소득도 금융소득입니다.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소득입니다. 작은 강의료나 프리랜서 소득도 경우에 따라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즉 월급이 없어도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받고 예금, 이자와 배당 소득이 있고 작은 임대소득까지 있다면 본인은 큰돈도 아닌데라고 생각해도 합산하면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그 순간부터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액은 얼마인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얼마인지, 이자와 배당소득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임대소득은 있는지,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돈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업자 등록과 사업소득이 생길 때 조심해야 합니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작은 일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해보려고 하고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을 기대하고 강의나 컨설팅을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보고 프리랜서 일을 합니다. 이런 시도는 좋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작은 소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서는 사업자 등록과 사업소득이 매우 민감합니다. 사업자 등록만 해놓은 건데 괜찮겠지. 아직 매출도 별로 없는데 문제가 되겠어. 처음 시작하는 부업인데. 건강보험까지 영향을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더 민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부업을 시작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일단 등록부터 해놓자는 생각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연결됩니다. 부업은 필요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건강보험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노후 부업은 버는 돈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재료비, 광고비, 수수료까지 빼고 실제로 남는 돈을 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택임대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월급이 끊기면 월세 수입은 큰 도움이 됩니다. 매달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들어오면 생활비가 안정됩니다. 하지만 그 임대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을 흔들 수 있습니다. 월세 조금 받는 건데 노후 생활비 보태려고 받는 돈인데 집 한 칸 세준 것뿐인데 건강보험까지 영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노후 생활비 보탬이라고 생각했지만 제도에서는 소득으로 봅니다. 월세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금, 수리비, 공실, 건강보험료까지 계산해야 실제 남는 돈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재산 기준에 걸릴 때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은 소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도 봅니다. 집 한 채 있으면 자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느냐고 많이 묻습니다. 정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집 한 채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세 과세 표준이 일정 기준을 넘고 소득이 함께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 표준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지 않아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많은 분들은 집 시세만 생각합니다. 우리 집 시세가 얼마인데 아파트 값이 올랐지만 팔 것도 아닌데 나는 현금이 없는데 집값 때문에 보험료가 나온다고 이렇게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라는 기준을 봅니다. 이 기준은 실제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오래 산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집을 산지 오래됐고 실제 현금은 부족한데 집값과 재산세 과세표준이 올라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의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약한 경우입니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돈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도상 재산으로 평가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집을 단순히 내 자산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 기초연금, 세금, 노후 생활비와 함께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금융소득이 커질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금, 이자와 배당 소득도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예금을 늘리고 배당주나 채권, 월지급식 상품에 관심을 갖습니다. 은행 이자라도 받아 생활비에 보태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커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병원비로 모아둔 돈에서 나오는 건데 예금 조금 있다고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건 억울하다. 배당금도 생활비 보태려고 받는 건데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금융소득도 소득으로 봅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발생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예금 규모가 커지면 이자 소득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나 금융상품 수익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예금이 안전망입니다. 병원비와 간병비를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고 무리하게 예금을 없애거나 자녀에게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예금과 금융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이 합쳐질 때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기본 월급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기준에서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평생 낸 돈인데 왜 소득으로 보나, 월 80만 원 받는 것도 문제가 되나, 이렇게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분명히 중요한 노후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공적연금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연금 하나만으로는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쳐지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예금 이자가 있습니다. 작은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기준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봐야 합니다. 피부양자 탈락은 하나의 원인만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여러 요소가 합쳐져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액은 얼마인지, 배우자 연금은 얼마인지, 다른 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는지, 예금 이자와 배당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재산 기준과 함께 보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부부 중 한 사람의 조건이 걸릴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기혼자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요건까지 함께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준을 넘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소득이 거의 없어서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사업소득이 있거나 임대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안 되지? 4명의 재산은 별로 없는데 왜 탈락하지? 배우자 소득까지 보는 줄 몰랐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생각한다면 부부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남편 국민연금, 아내 국민연금, 각자 예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집과 토지,
부채, 사업자 등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9번째로 자녀의 직장 가입자 자격이 바뀔 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이유가 부모님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녀 쪽 상황이 바뀌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 가입자 자격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있던 부모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직을 하거나 퇴사 후 공백이 생기거나 프리랜서나 사업자로 전환하면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데 왜 건강보험이 바뀌었지? 아들 회사 문제인데. 내 보험료가 왜 나오지? 딸이 퇴사한 줄은 알았는데. 내가 피부양자에서 빠질 줄은 몰랐다. 이렇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붙어있는 자격입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자격이 바뀌면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나는 괜찮겠지 하고 확인하지 않을 때입니다. 피부양자 탈락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 괜찮겠지. 집 한 채밖에 없으니 괜찮겠지. 국민연금 조금 받는 건 괜찮겠지. 사업자 등록만 해놓은 건 괜찮겠지. 월세 조금 받는 건 괜찮겠지. 이자 몇 푼은 괜찮겠지. 자녀 밑으로 들어가면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괜찮겠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가 반영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부양자로 들어갔더라도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특히 퇴직 후 첫 몇 년은 조심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옵니다. 예금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됩니다.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작은 부업을 시작합니다. 임대소득이 생깁니다. 자녀의 직장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피부양자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먼저 탈락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 사업소득 때문인지, 임대소득 때문인지, 자녀의 직장가입자 자격 변동 때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자료가 정확한지 봐야 합니다. 소득이 이미 줄었는데 과거 자료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폐업했는데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 자료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재산이나 부채 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히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금액을 봐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구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다른 피부양자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1명 밑에서 안 되더라도 다른 직장가입자 가족관계에서 가능한지, 배우자 쪽은 어떤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상담해야 합니다. 인터넷 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탈락은 끝이 아니라 내 소득과 재산 구조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라면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퇴직 후 나는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자녀 피부양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가족관계와 부양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내 연간 소득 합계가 기준에 걸리지 않는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얼마인지, 이자와 배당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사업자 등록이나 프리랜서 소득은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나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지,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에 영향을 주는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문제가 되지 않는지, 자녀의 직장가입자 자격은 안정적인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순간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기준을 넘는 조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연금이 시작됩니다.
금융소득이 늘어납니다.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임대소득이 생깁니다. 집값과 재산세 과세 표준이 올라갑니다. 배우자 소득이 기준에 영향을 줍니다. 자녀가 퇴직하거나 이직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여 피부양자 자격을 흔듭니다. 피부양자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지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소득, 재산, 부양관계, 사업소득, 임대소득, 부부 조건까지 함께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50대와 60대는 미리 알아야 합니다. 퇴직 후 자녀 밑으로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 부업을 시작하기 전, 임대소득을 만들기 전,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 예금을 크게 옮기기 전 반드시 건강보험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노후 생활비의 중요한 고정비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한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생활비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억울해할 일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탈락했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소득 때문인지, 재산 때문인지, 사업자 등록 때문인지, 임대소득 때문인지, 배우자 조건 때문인지, 자녀의 직장 변동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노후 돈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작은 부업을 할 때도 실제 남는 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을 만들 때도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금융소득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집 한 채가 노후 안전판이 될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을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50대 이후 돈 관리는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새는 돈을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순간을 피하려면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괜찮겠지가 아니라 계산해보자가 필요합니다. 퇴직 전 지금부터 확인하십시오. 내 소득, 내 재산, 내 연금, 내 사업자 등록, 내 임대소득, 배우자 조건, 자녀 직장 상태를 함께 점검하십시오. 노후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하면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상담하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노후 생활비를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모르면 어느 날 갑자기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족 밑에 들어간다고 안심하지 말고 내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그 확인이 퇴직 후 생활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